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매입 쪽 주로 체크 항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그 6페이지 밑에 보시면 우리 매출 지난번에 하셨고 이번엔 매입 쪽 나와 있죠. 그죠? 매입 자료에서 주의하셔야 될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매입은 크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매입 세금 계산서 매입이 있고 또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매입이 있죠. 그죠? 물론 뭐 면세 계산서 받으신 것도 당연히 신고 대상이신 거예요. 그죠? 면세 계산서도 당연히 따로 정리하셔야 되고 특히 세금 계산서는 뭐 거기 적혀 있지만 당연히 매입세 불공제는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세금 계산서 중에 뭐 우리 잘 아시다시피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든지 접대비 관련된 거라든지 면세 사업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불공제되죠. 그렇죠? 그래서 입력할 때도 54 불공으로 해서 공제 받으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이 세금 계산서 받으신 거 중에 일반 매입하고 고정자산 매입은 당연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은 고정자산 매입이고 이걸 따로 당연히 구분하셔야 되고 어차피 뭐 우리가 뭐 차량 운반거나 기계장치나 비품으로 분개하시면 자동으로 전산해서 고정자산 매입이 따로 이제 적어주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거보다는 일단 우리 그 세금 계산서 중에 보시면 세금 계산서는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도 매출이야 다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하기 때문에 종이 계산서가 거의 없는데 매입은 상대방이 개인 사업자랑 거래하시는 케이스는 종이 세금 계산서가 굉장히 많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종이 세금 계산서는 당연히 따로 준비해서 이거는 수동으로 어차피 입력하셔야 돼요. 50일 과세로 해서 수동으로 입력하셔야 되는데 이 종이 세금 계산서랑 관련해서 주의하실 게 뭐냐 하면 특히 이 종이 세금 계산서는 상대방이 개인 사업자분들이 아직도 많이 발행하신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개인 사업자는 어차피 뭐 일정 규모 이상 안 되시면 전자세금 계산서가 이제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개인 사업자 중에 어떤 분들이 많냐 하면 아무래도 개인 사업자분들은 좀 영세하시고 세무 쪽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간이 사업자 있죠. 간이 과세자. 이 간이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행을 못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못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발행하세요. 왜 발행하지? 모르시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가 간이 사업자면 세금 계산서 발행이 안 되는 게 발행해주면 안 되는데 회사에서 와서 뭐 발행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개인 사업자분들도 나이 또 지긋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그죠? 발행해 주시는 케이스 있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간이 사업자한테 받아서 받은 세금 계산서 없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지난번에 이제 전자 도전에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체크해 주거든요. 그런 체크 기능이 있으니까 한번 꼭 확인하시고 또 하나 케이스가 휴업이나 폐업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발행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인데 본인이 휴업 중이에요, 지금. 폐업되었어요. 그런데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요, 종이로. 그죠? 왜 발행하지? 제가 예전에 어떤 케이스 있었냐면 A라는 회사가 있는데 A란 법인이에요. A란 법인이 있었는데 이 A란 법인에서 이제 저 개인 사업자 B란 개인 사업자한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도 뭐 회계 사무실 하고 있으니까 여기를 신고해 줬어요. 근데 B란 개인 사업자예요. 개인 사업자한테 뭐 임의할게요. 100만 원에 부가세 10만 원짜리에서 세금 계산서 한 장을 받아오신 거야. 종이로. 받아와서 제가 이제 당연히 저는 확인 그때 안 했죠. 110만 원, 뭐 10만 원 매입세금으로 신고했죠. 신고했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어떤 케이스인지 세무서에서 소명하라고 날아왔어요. 안 맞습니다. 소명하세요라고 날아왔어요. 뭘 소명하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폐업되었대요. 그러니까 폐업된 상태에서 이걸 발행한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폐업된 상태니까 발행하시면 안 되잖아. 사업자가 아니잖아. 그렇죠? 발행을 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발행을 해서 A란 법인이 10만 원 매입세 공제 받은 거 토해낸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니 본인이 폐업을 했으면 당연히 발행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 사람 사기친 거네? 문제가 뭐냐 하면 그래서 제가 이 사람한테 전화했어요. 이 B란 개인 사업자한테. 아니 당신 폐업되었는데 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셨냐고. 사기친 거 아니시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폐업된지 몰랐대요. 아니 폐업이란 것은 내가 직접 세무서 가서 나 사업 그만할게요 라고 해서 신청하는 게 폐업인데 어떻게 본인이 모를 수가 있지?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본인이 신청해서 폐업된 게 아니라 세무서에서 강제로 폐업시킨 거야. 이걸 직권폐업이라고 해요. 직권폐업. 그죠? 이 직권폐업이란 게 왜 발생하냐 하면 세무서에서 세금을 안 내죠. 세금 체납하잖아요. 이 사람이 세금을 계속 안 낸 거예요. 부가세도 안 내고 뭐도 안 내고 계속 세금 안 낸 거야. 그죠? 세무서에서 고지서 막 띄우고 해도 세금 안 내요. 열받아가지고 세무서에서 당신은 사업할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직권 폐업시켜버린 거야. 그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 통지라도 보내줘야죠. 그죠? 우편으로 뭐 당신은 폐업되었습니다라고 우편으로 보내줘야 될 거 아니? 근데 세무서에 제가 또 전화했어요. 아니 최소한 그럼 이 사람한테 폐업되었다고 통지를 보내줘야 될 거 아니냐고. 세무서 가느니까 보냈대 분명히.
보냈는데 이 사람이 사업장을 계속 옮기는 바람에 주소가 예를 들어 서울에 있었는데 부산으로 이전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사업장 정정 신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정 신고 안 하고 있었던 거야. 안 하고 있었으니까 세무서에서 옛날 사업장 아무도 없는 사업장으로 계속 통지문 보내줬더니 그게 자꾸 반송되더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요즘은 그나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휴폐업도 자동으로 도전해서 조회시켜 주죠. 그렇죠? 그래서 버튼 하나 누르시면 여기서 받은 세금 계산서 이 사람이 혹시라도 이거 아닌지 또는 휴폐업된 거 아닌지 확인해 주니까 그 버튼 한번 누르시면 되니까 그거 잘 확인해서 그렇죠? 혹시라도 개인 사업자한테 종이로 받은 게 있다. 이 사람이 간이 사업자인데 휴폐업된 상태인데 발행하면 안 되는데 발행받은 게 있으시면 매입세액공제 받으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되셨나요? 네, 그래서 아마 나중에 실제로 이렇게 업무 보시면 굉장히 이런 거 많이 겪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세금 계산서 매입은 그 정도 주의하시고 또 하나가 이제 참고로 뭐 아까 방금 개인 사업자한테 받은 종이 계산서 주의하시고 또 하나가 이 세금 계산서 중에 우리가 부가세란 건 3개월마다 한 번씩 신고하니까 매달 한 장씩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개월마다 한 번씩 신고하니까 3장이 꼭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이번 신고할 때. 매달 받는 거. 예를 들어서 월세, 임차료 세금 계산서. 월세는 보통 한 달에 한 장씩 받으니까 요거 3장 맞는지 확인하시고 또는 통신비 있죠. 통신비, 전기요금 또는 뭐 그 있잖아요. 무인경비 시스템, 캡스 요금 같은 거 아니면 뭐 정수기 렌탈 요금 같은 거 있죠. 렌탈 요금. 이런 것들은 매달 한 장씩 발행하기 때문에 발행 받으시거든요. 따라서 요런 것들은 딱 보시고 이번에 신고할 때 3장이 다 들어가 있는지 매수가 3장이 맞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혹시라도 월세인데 이게 종이로 받았어요. 또 상대방이 개인 사업자라서 임대하는 사람인데 이게 2장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럼 한 장이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한 장이 빠진 이유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누락되었는지 아니면 뭐 한 달 안 받기로 했는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매달 받는 세금 계산서들은 신고할 때 꼭 석 달에 한 번씩 기본적으로 3개월마다 한 번씩 신고하니까 3장이 맞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주의하시면 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마찬가지인데 신용카드 매입에서 주의하실 게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밑에 6페이지 밑에 신용카드 매입에서 주의하실 걸 적어드렸죠. 그렇죠?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없느냐. 그죠? 그래서 당연히 뭐 접대비는 세금 계산서도 안 되는 반에 카드로 긁었다.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발급이 금지된 택시비를 카드로 결제했다. 철도, KTX 요금 카드로 결제했다. 다 공제 못 받죠. 그리고 간이사업자 당연히 간이사업자한테 가서 간이사업자는 세금 계산서 발행도 안 되는 사람인데 거기 가서 카드 결제했다 그래도 공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세금 계산서 미리 이미 받은 게 없느냐. 그러니까 통신비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휴대폰 요금이나 뭐 전기요금, 가스요금 같은 것은 당연히 고지서 자체가 세금 계산서니까 세금 계산서로 잡혀 있는데 통신비를 카드 결제하시면 신용카드 매입으로 잡히겠죠. 그렇죠? 당연히 이걸로 신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2번 양쪽으로 신고하시면 이중공제제 있죠. 혹시 그런 거 없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신용카드 매입 쪽은 예를 하나 든 게 있거든요. 일단 그 한 장 7페이지 잠깐 보시겠어요? 신용카드 쪽은 좀 중요해서 7페이지 보시면 돼요. 7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3번에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라고 해서 제가 밑에다가 매입세액 불공제 업종이라고 적어드린 거 있죠. 목욕, 이발, 미용, 역외군송, 뭐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이 적혀 있는 게 있죠. 이 사람들이 소위 세금 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이죠. 그래서 여기 가서 카드 결제한 거 있으면 부가세 10% 냈다 할지라도 공제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용카드 매입은 주의하실 게 회사가 신용카드로 매입한 게 있다. 그렇죠? 여기 공제가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3가지나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당연히 접대비 승용차 우리 세금 계산서 받아도 안 되는 접대비 또는 승용차 면세 사업 관련부는 공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면세 사업 관련. 그렇죠? 당연히 이건 공제 안 되는 거고. 세금 계산서는 얘만 가르면 되죠. 근데 신용카드는 뭘 또 확인하셔야 되냐 하면 당연히 이것도 공제 안 되고 추가로 확인하실 게 지금 보이시는 그 7페이지 업종들 있죠. 혹시라도 세금 계산서 발급이 금지된 업종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게 없는지 발급 금지 업종에서 카드로 결제한 게 없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에 대표적인 게 적혀 있는 거 있는데 뭐 역외군송업, KTX 요금, 그렇죠? 택시 요금 이런 것들은 부가세 10% 포함되어 있지만 부가세 공제 못 받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입장권을 발행하는 업종, 뭐 영화관, 뭐 직원들이 단체로
영화 보러 갔다, 영화관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간이 사업자는 당연히 안 되죠. 그렇죠? 간이 사업자한테 가서 카드 결제했다 이런 것들은 다 발라내셔야 됩니다. 찾아내서 불공제로 신용카드 공제 받으시면 안 되겠지.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추가적으로 세금 계산서 이미 받은 거. 이미 매입분이라고 할게요. 세금 계산서를 받은 게 있다. 그런데 돈만 카드로 결제했다. 결제 대금은 그렇죠? 그러면 세금 계산서 매입분으로 신고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런 거요. 얘는 그렇죠? 세금 계산서. 통신비 이번에 11만 원 청구됐어요. 11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그죠? 그러면 통신비 고지서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세금 계산서죠. 50일 과세 그렇죠? 근데 이 통신비를 내가 카드로 결제한다고 걸어놨어요. 그럼 카드로도 결제되겠지, 그렇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 11만 원 세금 계산서로 공제도 받고 또 이거 11만 원 또 카드로 매입세 공제 받으시면 이중 공제 받으시죠, 그렇죠? 이런 케이스도 찾아내서 신용카드 공제 받으시면 안 되겠지. 이미 세금 계산서가 들어온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사례로 만든 게 교재 어디 있냐면 11페이지 가보세요. 11페이지. 그래서 신용카드로 매입한 것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찾아내서 담당자가 내가 직접 갈라야 됩니다. 가르는 그 사례가 11페이지랑 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1페이지 잠깐 가보시겠어요. 이거 끝나고 바로 전산해서 사례 실습하실 텐데 미리 잠깐 해볼게요. 자, 이 신용카드 매입은 법인카드 같은 경우는 어디서 우리가 조회를 할 수 있냐 하면 홈택스 들어가면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란 메뉴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그 메뉴에서 회사가 법인이라면 법인카드 3개월 동안 쓴 걸 이렇게 쭉 조회할 수 있거든요. 그 조회한 내역이 제가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밑에 화면입니다. 가정을 한 거예요. 한 회사가 어떤 회사가 홈택스 여기 들어가서 신용카드 결제한 거 그렇죠? 홈택스 당이 뜨니까 쭉 조회를 해봤는데 조회한 것 중에 이런 것도 있는 것들을 갈라내셔야 되겠죠. 그렇죠? 밑에 보이시죠? 자, 이쪽으로 보세요. 11페이지 밑에 박스 보시면 희노애락부터 한국철도 이런 데서 막 카드 쓴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홈택스에서 이걸 홈택스 상에서 보시면 여기에 불공제, 공제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희노애락 같은 경우는 보시면 홈택스 상에 불공제라고 적혀 있죠. 그렇죠? 보이시죠? 실제 자료입니다. 실제 자료 캡처한 거니까 한국철도공사는 공제된다라고 적혀 있죠. 그렇죠? 우리 쭉 적혀 있잖아요. 이거는 전혀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신고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홈택스 상에서 자동으로 이거는 불공제 대상, 이거는 공제 대상이라고 적어놓은 것은 그냥 임의대로 1차적으로 분류할 기준일 뿐이지 이걸 그대로 가지고 신고하시면 안 되고 실제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한국철도공사 딱 보기에도 이게 뭐겠어요? KTX 요금이겠죠. 그렇죠? KTX 요금은 공제 받으시면 안 되죠. 근데 홈택스에는 공제라고 돼 있어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홈택스 상의 데이터 불공제, 공제 이거를 보시면 이걸 가지고 신고하시면 안 되고 실제 거래 성격에 맞게 이게 불공제 대상이면 도전에다가는 당연히 불공제로 신고하셔야 돼요. 세무세 신고, 부가세 신고할 때는. 이해하시겠죠? 임의대로 띄워준 거라니까요. 마음대로 그냥.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같은 식대라도 직원 식대라도 어떤 식당 가면 불공제라고 떠 있고 어떤 식당에는 공제라고 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홈택스에서 마음대로 띄워준 거니까 이걸 기준으로 하시면 안 되고 실제 거래 성격에 따라서 이걸 담당자가 내가 신고한다면 직접 이걸 갈라주셔야 돼. 이거는 공제되는지 공제 안 되는지. 그래서 제가 가정을 한 게 12페이지 가보세요. 자, 홈택스에 이렇게 공제, 불공제 떠 있다. 완전 무시해가지고 실제 거래에 맞게 이게 접대입이라면 불공제 시키고 또 이런 업종이라도 당연히 불공제 시켜야 되겠지, 그렇죠? 자, 그게 12페이지 보시면 위쪽에 나와 있습니다. 해볼까요? 자, 가정을 한 거예요, 제가. 자, 그래서 첫 번째 여기 가서 카드 긁었어요. 제가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거래가 접대비라고 가정을 했죠, 제가. 거래가. 그렇죠? 따라서 이거는 홈택스에서 불공제 무시하라니까요. 그렇죠? 무시하시고 이거는 내가 신고할 때는 공제 받으시면 안 되겠지. 그렇죠? 불공제로 신고하셔야 되고 카드를 불공제로 신고한다는 얘기는 일반 전표에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일반 전표. 자, 그리고 한국철도공사는 비록 홈택스에는 공제라고 띄웠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뭐냐? 쭉 나가다 보면 제가 가정을 했죠. 승차권 티켓 끄는 겁니다. 불공제죠.
도전 프로그램이 바꿀 수 있어요. 공제를 불공제로 바꿀 수 있고 불공제는 공제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실제 거래 성격에 맞게. 그 다음은 교보문고에서 산 건 제가 가정을 했죠. 책 산 거야라고 돼 있죠, 그렇죠? 책은 면세죠. 따라서 불공제 되죠, 그렇죠? 불공제. 근데 홈택스에는 부가세 따로 찍혀 있는데요. 임의대로 띄운 거라니까요, 그냥. 아셨죠? 홈택스를 믿지, 홈택스 자료가 무조건 맞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죠? 실제 거래가 이게 면세 책 산 거라면 당연히 불공제 공제 받으시면 안 되겠지, 그렇죠? 가정을 이렇게 한 겁니다, 제가. 그리고 수미정 이건 여기 뭐 식당 같은데요. 그러니까 직원 식단에 그럼 공제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작업을 내가 해야 돼요. 티라레 이거 뭐지? 간이 사업자죠. 따라서 얘는 불공제지, 그렇죠? 여기서 카드 긁은 것은 공제 받으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KT는 제가 가정을 한 게 이미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그럼 전자세금 계산서로 입력이 돼 있겠죠. 따라서 또 신용카드로 공제 받으시면 이중공제죠. 따라서 이건 또 공제 받으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다이소는 그냥 가정을 했죠. 소모품 산 겁니다. 공제 가능하죠, 이건. 다이소. 공제 가능하다. 그리고 만다린, 여기는 제가 식대라고 가정했죠. 공제 가능. 태광주유소, 이건 제가 승용차라고 가정했죠, 그렇죠? 승용차는 불공제. 만약에 여기 트럭에 주유한 거라면 공제 가능하겠죠, 그렇죠? 실제 거래 성격에 맞게. 그리고 마지막에 CU, 역삼 디오빌점, 간식대라고 했죠. 그럼 공제 가능하겠지, 그렇죠? 되셨죠? 이걸 갈라내서 불공제는 이건 다 일반 점표 입력하셔야 되고 일반 점표 입력하고 프로그램에서 공제되는 요 50 요거 하나 둘 셋 네 가지만 뭐로 입력하셔야 돼요? 메인 매출 점표에 57 카가로 입력돼야 되겠지, 그렇죠? 아셨죠? 그래서 요 작업이 솔직히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회사 저는 이제 신고를 대행해주고 있으니까 회계 사무실 하면서 그래서 제가 홈택스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공제 불공제 막 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담당자한테 제가 회사에 전화해서 이거 제가 여기 가서 드신 게 접대비인지 또는 직원들 밥 먹은 건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담당자들 갈라놓으라 그래요. 홈택스 상에서도 수정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수정해 놓으시면 제가 이 데이터를 이렇게 수정해 놓은 데이터를 제가 신용카드 엑셀 다운받아서 그다음 점표 입력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되셨죠? 이건 가정의 데이터, 가상의 데이터. 그래서 우리 매입 쪽에서는 뭐 방금 제가 떠들었던 거 세금 계산서는 혹시라도 개인 사업자한테 받은 거 있으면 주의하시고 매달 3장씩 들어와야 되는데 혹시라도 한 장 빠진 거 없는지 확인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현금 영수증 마찬가지로 혹시라도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데 이게 신고되는 건 없는지, 그렇죠? 그래서 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걸 아닌 걸 홈택스 상에서 줘야 되는 걸 그냥 그대로 신고하시면 안 되고, 그렇죠? 실제 거래 성격에 맞게 수정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매입 자료 쪽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